부산 CBS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문상입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육사 선거의 최대 격정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 부산 CBS는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범여권과 야권 후보를 초청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전, 후보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보는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진행할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장 후보, 육사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원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나는 시장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는지요? 네, 아마 4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4년 전에 이제 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시장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마침 이제 제가 박근혜 지금 현재 대통령님을 우리 당 대표로 모시고 있을 땐가요? 여하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에 하시고 이번에는 좀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이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어차피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일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지대사가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우리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 일에만 이제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는데 제가 기여를 또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내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해야 되겠다. 부산시장직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것을 또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4년 전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방송 첫머리니까 부산시장 그 후보 출마에 대한 편 청취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우리 부산의 시민들께서 부산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경제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GRDP가 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뭐 꼴찌에 가깝고, 또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 주된 이유가 이제 부산에 먹고 살 거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산 시민들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자는 안 된다. 이 왜 이런가? 이것은 변화에 대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부산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업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번은 1970년대 후반에서 일어난 우리 전국적인 그 중화학공업 어떤 입지 선정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산이 신경을 쓰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1900 와가지고 다시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이 전국에 바람을 일으킬 때도 부산은 그냥 있었거든요. 이런 두 번의 산업구조 조정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은 이제 많이 이제 번창하고 성장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문제라든가 또 충청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임금만 하더라도 보면 거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사실 GRDP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도시들의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이 그냥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때야말로 위기야말로 기회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의 또 다른 좋은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초입니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안 이니시어티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 또는 그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어떤 대륙간 횡단 철도, 그래서 하나의 유럽과 아시아를 묶는 이런 계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북극 항로 개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관통하는 이런 북극 항로 개척이 되면 그 북극 항로에 위치한 어떤 그 나라들의 지정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서해안 쪽하고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이제 동해안 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환동해권의 경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만 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러한 국제 질서의 조정자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기회가 올 것이다. 다만 부산을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많이 하고요, 질문도 네. 많이 했는데 네. 조금만 좀 함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질문,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좀 알겠습니다. 잘 전달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문자 참여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용역 부과되고요. 샵 1029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당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경선 과정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든지 간에 이 통과할 자신감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네, 경선 룰에 관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꽃이고, 그 선거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경선 룰은 이미 우리 당헌 당규상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만일에 지금 선거를 앞둔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변경을 시킨다면, 거기에 또 그 룰의 변경에 의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잡음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경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선거를 이렇게 하려고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도 했고 사무총장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서병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잘 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현장에 부딪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많은 분들이 서병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더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하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미숙할는지 몰라도 일을 한 데는 자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여장이라든가 최고위원이라든가 사무총장 이걸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도 이만큼 발전을 시키는데 제가 어떤 기초를 닦는 데는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질, 또 과거의 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실패하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아니합니다. 구청장을 2년 1개월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또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신다면 의원직을 그만두셔야 되는데 네. 이런 데 대한 책임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런지요?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시기가 1997년도입니다. 그때는 신한국당이었죠.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가 첫 번째 대통령 후보로서 한창 이제 나와서 운동을 할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두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우리 해운대 갑지구당의 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신한국당과 당시에 꼬마민주당 합당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던 의원회 지구당 4개를 과거에 신한국당이 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이제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2000년도가 되어서 구청장 선거가 있을 때 제가 구청장 해서 한 2년 1개월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정치에 이제 그해 8월 달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4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임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한 2년이 남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는 데 대해서는 해운대 구민들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잘 모르더라 시민들이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제 그래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 어제 이제 부산 우리 의원들이 모였던 것은 이제 설을 쇠고 인사도 좀 하고 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자체 선거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인가 또 부산의 민심은 설 민심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언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 지역 이제 새누리당 후보들 지금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만은 지지도가 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온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인지도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론조사라는 방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D나 E까지 한 5명을 줄줄이 이렇게 세워서 나란히 세워가지고 또 야당 의원들도 끼워서 이렇게 야당 후보들도 끼워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각기 나름마다 다 지역구라고 하는 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나온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야당 성향을 가진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극히 지지도가 지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한 분만 이제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모이는 이런 이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놓고 지금 현재 부산 의원들의 지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당 내에서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다른 후보들이 사실 또 어떤 여론조사라는 게 다 그때 다르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또 훨씬 서병수 의원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내 경쟁이 분명히 저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실들은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지금 후보 경선에 나오신 이런 분들을 면면들을 보면 다 저마다 역량과 자질이 있고 자기 지역구 이제 기반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지지율은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경선에 임해가지고 좋은 후보를 뽑아가지고 그 후보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위험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은 기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어떤 밑바탕에는 시민들의 정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 경제적인 또 사회, 문화 전반적인 기반에서 부산이 꼴찌입니다. 이러한 그 발전돼가지 못하는 부산의 모습,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 또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 공약의 어떤 실천 의지가 없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이 뒤섞여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GRDP라든가 일부분의 이제 경제 지표에서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본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GNI라고 해서 국민 소득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서울, 울산 다음으로 세 번째 전국의 16개 시도입니까? 중에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그런 이제 지표도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제 지표만을 가지고 부산이 너무 지금 모든 면에서 꼴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사실 자료를 좀 많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전국광역시도에서 부산이 어떤 통계상 수치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거의 모든 사실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사회적인 지표입니다. 근데 뭐 사회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완전히 전국 최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GNI 같은 경우는 또 좀 높지 않냐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GNI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의 가치로서 많이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대부분 지역의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부의 정도라든지 부의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1인당 GRDP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 보면 1인당 GRDP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부산시장 후보가 이제 되실 분인데 조금 이런 현실은 조금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보다는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자세가 오히려 더 맞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좋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 서두를 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이 위기다. 부산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보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몇 번의 발전의 호기를 놓친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나오신 권철현 전 주일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태까지 이제 허남식 시장 이제 10년 동안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뒤처지고 또 부산 분들이 위기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제 부산을 운영을 하면서 좀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뼈대를 골격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다. SOC를 확충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만 이렇게 치중을 해왔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뼈대를 형성하는 데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체질이 약해진 감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저는 처방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작정 어떤 분야의 인재 육성을 하고 어떤 분야의 R&D 투자를 한다. 모든 분야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인재 육성을 하고 우리가 R&D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축들을 놓는다고 한다면 한 5년이나 7년 또는 10년 좀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 성장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체질 개선으로 교육 역량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R&D를 좀 육성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기차게 제시되었고 실제로 실행되어 온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은 계속 다운 밑으로 지금 경제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체질 개선에 이런 것들로 가지고 과연 체질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좀 제 나름대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선을 하시면서 행정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서 의원님이 나서시는데 좀 반기는 부분도 있는 게 정치인이 이제 그걸 이어받게 되면 행정관료 출신과 정치인은 조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관료가 생각 못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정치인은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좀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서 의원님이 좀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상상을 통해 가지고 이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부언하자면 제가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서 의원도 그런 이제 정치인 상상력도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애착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기에는 서 의원님이 지금까지 입법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보인 이제 스타일의 문제들은 보면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들이 좀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저희들 앞으로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유라시아 를 횡단하는 철도를 놓고 북극 항로를 뚫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 그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인 지형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남북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법 활동하시면서 보인 것들은 사실 남북 관계 발전 특위 같은 것들을 연장하자고 하실 때 그게 분명히 반대표를 또 던지시거든요. 저는 그런 이제 입법 활동에서 직접 보여 것들하고 또 지금 갖고 가시는 생각에 있던 격차가 조금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과거 정부 때부터도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왔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말로서는 많은 시장들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방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어느 곳에나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면 또는 R&D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현장을 제대로 잘 알아서 부가가치적인 어떤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리더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그 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관료 중심 사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책상 위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시대를 하고 뭐 이런 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의 머리만 가지고는 이제는 도저히 우리 경제 성장을 한 단계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리더의 어떤 상상력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리더의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시민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시정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정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 복잡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를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어떤 그 대학의 어떤 연구 능력, 전문가의 능력,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서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여건을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해 속화되어 있는 것이 점차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 큰 그림,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현재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의 국정 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돈과 사람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에서는 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한편으로 본다면 저와 같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인적, 물적 어떤 네트워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적에 어느 곳에 단추를 눌면 어떤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어떤 네트워킹을 활용을 하면은 정책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 같은 이제 정치인 또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또 중앙 집권적인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2만 한 4천 불 정도 국민소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애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고방식의 프레임, 일하는 데 대한 프레임 자체를 확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사고와 실천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을 이제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다가 내려보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 지방세도 도입을 한다든가 부가지세 일부를 뽑아서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분권을 통해서 사무라든가 재원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이양을 하는 그런 작업들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좀 사실관계만 하나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그 의정 활동하시면서 입법 활동에서 이제 반대 기권 이런 의사 표시를 하신 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2013년 5월 7일 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여러 명의 그 새누리당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죠. 저는 왜 이렇게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죠. 사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 참석을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왜 이런 형태의 어떤 입법 행태를 나타냈느냐. 그게 조금 좀 사실 궁금합니다. 불참의 사유가 다 많겠죠. 단순히 본회의에 이제 불참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임위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무언가가 결정이 되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통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회의에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당무가 있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 초청 특집 대담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CBS가 오는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시정 운영 정책과 비전을 듣는 부산시정 후보 초청 특집 대담. 오늘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을 초청해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장문상 앵커, 동의대학교 차재권 교수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CBS 특집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처음으로 출연하신 권철현 전 주일 대사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꾸 중앙정부에 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누구를 알고 어떤 루트를 알기 때문에 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났다. 눈을 완전히 돌려서 세계의 눈을 돌리면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산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좀 획기적인 생각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는가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하게 쓰임새가 있는가를 잘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외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갖춰서 서울과 경쟁하지 않고 무슨 우리 지방의 어떤 도시와 경쟁하지 않고 정말 저는 세계의 도시들, 뉴욕과 싱가포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공장을 무슨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국내에도 뭐 재벌 그룹 중에 중요한 훌륭한 기업체가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지만 세계로 눈을 돌려서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반드시 시장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온두라스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실은 애틀란타와 그래서 달라스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를 이제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 플랜트 부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시아 헤드쿼터를 유치할 의사를 GE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유치를 빨리 하고 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언론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애틀란타가 모든 도시 업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실제 성사는 못 시키고 왔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분권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어떤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그것보다도 조금 근데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해외 투자 유치 하려고 굉장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해왔죠. 근데 노력한 만큼 잘 성과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요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해서 좋은 베네핏이 없는 거죠. 혜택이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혜택들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항해서라도 그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의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들이 더 중요한 거지 시장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끌어모으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 가지고는 이 제휴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뭘 받아온다는 것은 그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따라서는 또 그렇게 얼마나 중앙정부를 잘 있겠죠. 설득을 해서 그렇죠. 우리 부산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받아오느냐 하는 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활동과
또 대외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합해졌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의 궁금한 것,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꼭 유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부산의 유치 가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네,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소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꼭 우리 부산의 발전, 부산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이제 교통, 항만, 물류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트, 그러니까 항구가 잘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기착지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국제공항이 필요한데 지금 김해공항 만들어 가지고는 그 여력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필요한 국제공항이 있어야만 거기에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항만, 교통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북아의 어떤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덕도의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저는 반드시 신공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저라도 대통령을 만나든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반드시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의 걱정은 우리가 늘 옆에 두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개장하게 될 부산 시민공원의 환경 문제를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고리 원자력 부분은 제가 마음속으로 늘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에너지를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부산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있고, 저는 원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축소해야 된다. 그 대신 제대로 된 어떤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과거부터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작스럽게 무슨 원자력 이런 것을 잘 가동되고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입각해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시민공원 문제, 환경 문제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전체의 어떤 환경 문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바다와 산을 뒤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녹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도시에 평지에 공원이 없는, 평지에 녹음이 부족한 도시는 부산이 아마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녹음을 만든다,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상황을 좀 짚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단은 고리 이제 원자력 문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원전 안전을 가장 해치는 문제는 오래된 원전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정부의 지금 입장은 오래된 원전이지만 아직도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017년에 재연장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이건 재연장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중앙정부가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확실히 시장으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 고리 1호기는 여기서 수업하자라고 하는 것들 강력하게 주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그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것이 가동해도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와도 얼마든지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 사항으로도 넣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내가 그 준비를 사실은 못 해왔습니다.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러나 마침 이제 내일 제가 우리 그 정책팀으로부터 우리 고리 원자력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서로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분명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만일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시정에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시장 후보로 거론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도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처음에 출마의 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심 단계에서도 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당내 유력한 경쟁자 박민식 의원이 공개적으로 박심 운운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지 말아달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박심을 운운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지 않습니까? 책에서 내가 이제 사무총장을 그만두려고 하면 대통령에게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내가 평소에 해야 되겠다. 뭐냐? 부산시장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도 중요한 곳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덕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민식 의원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부산시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덕담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이것을 박심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252님이 문자를 통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서병수 대세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한 번도 제가 대세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늘 이제 초심을 유지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제가 사선 중진이지만 저는 우스갯소리로 중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조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무거울 중자의 중진이 아니고 가운데 중자의 중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에 나서면서도 이제 사선이니까 중진이니까 무슨 대세론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서병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딴 데 계시는 분들은 저 사하구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북구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서병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은 조금 들어봤는데 막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정치는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반성 아닌 반성도 조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정책 쪽에 이렇게 쭉 치중을 했었지 어떤 그야말로 요즘 하는 정치라든가 자기를 강해시키기 위한 자기를 위한 어떤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가 해운대시죠? 네. 어제도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서 발전의 불균형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한 교육의 어떤 혜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의 밸런스는 어떻게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균형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서 이제 균형에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해운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가슴이 좀 아플 때가 네.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본다면 그런 이제 동서 격차가 있다면 우리 부산 전체의 어떤 그 발전을 이루고 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가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부산의 커다란 발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이렇게 본다면 시라든가 또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떤 특정 지역에만 더 많이 갔다, 정책을 더 많이 쏟아부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 강서구라든가 녹산단지 같은데 또는 북구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중앙정부 예산이라든가 부산시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다리를 만든다든가 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SOC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동부상권이 그래도 투자를 하면 뭔가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투자가 되고 그것에 의한 어떤 선순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부상권이 좀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 낙동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항만도 이제 북항에서 신항 쪽으로 옮겼죠. 여러 가지 이제 SOC가 갖춰지고 이렇게 된다면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대도시들의 어떤 예를 본다면 그 큰 강을 끼고 그 양안의 도시들이 발전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산은 과거에 유독 항만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약간 그런 데 대해서 소홀하게 이렇게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서부상권 시대, 낙동강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의 발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서 의원님 개인적인 좀 변화도 조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좀 너무 지나치 아까 엄지를 걸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양지만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고 많은 시민들이 양지만 걸어오셨다라고 보는 거죠. 좀 서민적인 느낌보다는 좀 귀족적인 느낌도 좀 강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생각도 좀 보수적이신 부분들이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대선 개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상정됐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거의 모든 법안들은 다 또 찬성을 하시면서 유독 그 법안들에 대해서만 반대 기록이 지금 의정활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좀 지나치게 좀 보수적인 측면이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앞으로 이제 부산시장이 또 대세가 있으시니까 되실 가능성이 있으시면 좀 그런 개인적인 변화들도 조금 변화를 해야 좀 서민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짚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그 의견 중에 질문 중에도 너무 귀족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좀 많아요. 먼저 이제 보수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대학 때부터 또 정치를 하면서도 왜 우리 여론조사 비슷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치 지향성이라든가 가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한 번씩 해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딱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볼 때도 저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좀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이제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국정원법 문제라든가 이제 안보의 문제에 관해서 약간의 보성을 띈 것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를 만들면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를 또 뒷받침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제대로 국정원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이 경찰답게 국민의 치안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제 그 정보기관이라든가 치안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벌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자, 부산 이렇게 도약합니다. 부산 CBS가 마련한 특집 대담. 오늘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장시간 방송에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질문은 많았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충분히 충분하게 안 한 것 같아서 예, 또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함께 차재건 교수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오십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